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혜정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같이 좀 가시죠. 왜 이러세요? 저희 가서 말씀하시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캐나다로 떠나기 전 전셋집에 잔금을 받으러 가던 날 그녀를 찾아온 경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에 연행되기 직전까지 백화점을 다니며 쇼핑을 즐겼던 그녀. 누가 봐도 결혼을 준비하는 행복한 새 신부의 모습이었다. 네. 손님, 이 카드 성함이 남자 이름이신데. 저희 아빠 카드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쇼핑을 즐겼던 그녀. 한 달간 그녀가 지출한 비용은 1,0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녀의 현실은 사치스러운 쇼핑을 즐길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았다. 백화점에서 옷과 가방, 구두 등을 구입했던 그녀. 그녀의 경제적 상황에 비해 단순한 결혼 준비라고 보기에는 씀씀이가 커 보였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는 좀 어떠세요? 원래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다.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기 전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온 딸. 아빠, 잘 있었어? 아빠,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얘들 하면 나한테 수가 있어. 배엄마도 큰데 이거 나 이거 이거 나 이거야. 이거 나 이거야. 좀 주장을 해야 되지. 딸에게 강한 분노를 내보이는 아버지. 과연 두 부녀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일찍 어머니를 잃었던 그녀. 아버지마저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홀로 결혼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잘 받으셨어요? 네. 여기 회원권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얼굴 한 피부 관리 비용으로 390만 원을 지출한 그녀. 그녀는 모든 비용을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로 할게요. 일시불이시죠? 네. 손님, 이거 한도 초과로 나오는데요? 그럼 회원권은 다음에 와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의 신용카드만으로 부족함을 느꼈던 그녀는 아버지가 살던 집을 몰래 찾아갔다. 집안 곳곳을 뒤진 끝에 그녀가 발견한 것은 아버지의 집 전세 계약서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어떻게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예. 급하게 시골로 내려가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녀는 아버지를 대신해 전세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집주인에게 먼저 225만 원을 받았다.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아버지. 아버지의 신용카드와 전세금 일부를 결혼 준비 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한 딸. 비틀린 부녀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아버지와 남남처럼 지냈었다. 특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오던 그녀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스물세 살 젊은 나이에 고정적인 수입원마저 없었던 그녀는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그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오빠랑 캐나다 가서 행복하게 살자. 오빠. 결혼과 함께 캐나다에서 살기로 결심한 그녀. 그러나 그녀는 최소한의 결혼 비용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를 떠올린 그녀는 5년 만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다. 여보세요? 저 김효근 씨 핸드폰 맞나요? 아버지, 저 혜정인데요. 저 결혼하게 됐어요.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버지.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반가운 인사와 따뜻한 축하의 말 대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뭐? 네가 5년 만에 무슨 일이냐? 결혼 자금을 달라고? 참, 내가 왜? 난 너 같은 딸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그 후 술에 취하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았던 아버지. 결국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녀는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심했다. 뭐야? 김효근 씨 되시죠? 근데 네, 가족 동의하에 입원 결정됐습니다. 같이 좀 동행하시죠. 무슨 소리야? 내가 병원을 왜 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 난 수가 있어. 배엄마가 큰데 이거 나 이거. 결국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그녀. 그녀가 검거되기 전까지
그녀의 아버지는 42일간 정신병원에 감금된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실종 신고를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존속 감금죄로 검거된 딸. 그 이면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 인정하시죠?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그녀. 경찰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부처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녀는 15살 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게 됐다. 혜정아. 응? 아빠 생기니까 좋아? 뭐하는 이거 이놈의 치구슬 나가버릴게 또 이거 가지 마라. 아니 나 가야 돼. 야 불편해 왜 이래 이거. 그러나 그녀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존재였다. 가라고 미쳤나 씨. 그녀가 살아온 2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시간은 몇 개월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이리 나봐! 엄마 이리 나보라고! 일어나! 아 진짜 좀 일어나라고! 아 일어나 좀! 어려운 집안 사정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선택한 어머니. 엄마 너 일어나 좀! 아 일어나란 말이야! 아, 진짜 일어나라고! 그녀는 17살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죽음. 어린 나이에 세상에 내던져진 그녀에겐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야만 했던 그녀. 핸드폰 좀 꺼내줄래요?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가방에 오일이 다 묻었잖아. 아 죄송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여유마저 그녀에겐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 원인이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게 된 그녀. 결혼을 위한 비용마저 거절당하자 마음속 원망은 고스란히 분노로 바뀌었고 결국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돈을 마음껏 써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범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상받고 싶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버지 돈을 마음껏 써보고 싶었어요 라는 피해자의 마지막 말.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오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라도 해서 보상을 받으려 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후처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머니의 죽음까지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그녀. 힘든 순간일 때마다 혼자였던 그녀에게 단 하나의 혈육이었던 아버지의 존재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버지를 향한 딸의 원망과 복수심이 뒤엉켜 만들어진 폐륜 범죄.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료보험 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 42일간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거 후 그녀는 존속감금 및 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점은 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지만 아버지는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직업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낳기만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잘 돌보는 평생의 희생이 있어야만 부모라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